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맡은 신나는 조합의 기반 조성팀입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역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기관으로서 2014년부터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지원 사업의 각각의 재정 지원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 지원 체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역형 예비,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시라고 할 경우에도 각각의 재정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시고요. 다만 재정 지원 사업 경우에는 국비 12 매칭 사업으로서 광역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 권역에서 설명드릴 설명에는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타 권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별 중간지원기관과 광역지자체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재정지원 사업 일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주의하셔서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재정지원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이든지 부처형이든지 지역형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청 고시공고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공고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직후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자마자 우리 회사에게 재정적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새로 선정받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특히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다, 제주도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각각 경기도청과 제주도청, 즉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지정받은 지정기간 내에만 받을 수 있겠고요. 인증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을 받은 날로부터 저희가 그것을 지원 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을 세는 방법은 예비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 사업이 소개될 텐데 각 사업을 받기 시작한 약정, 지원 받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까지 각각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에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사회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4년까지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중간에 우리가 받기로 한 3년 이내 2년이 다 지나지 않았어도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예시를 더 들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말에 지정기간이 종료되시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받으셔서 내년까지 약정이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그 날의 재정 지원 사업도 바로 종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재정 지원 제도인데요. 크게 4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각 사업별 지원 수준 및 기간에 대한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 제도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내용은 각 사업이 지자체, 각 광역지자체의 공고가 뜨면 모집을 하면,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모집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공고되면 신청하시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시면 각 지자체와 약정을 맺고 그 이후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별도의 참여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시면 우리가 운영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자격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 안에서 더 필요한 자격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공고월의 전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 고용하고 계신 경우에만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받으시고 재심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시고요. 특히 예비사회적 기업은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4월과 10월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각 연도에 진행하고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 보고를 꼭 이행을 해주셔야 차년도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1명, 자체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른 재정 지원 사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근로자 말고요. 순수히 우리 사업비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자체 고용하고 있는 자체 고용 근로자 1명을 말하고 있고 사업 보고를 진행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그리고 내신 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내신 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잘 접수되었는지 SEIS 입력 확정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 재정 지원 사업 심사랑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창출 사업 앞에 글씨가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읽으시면 더 받아들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앞에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참여 자격은 동일합니다. 공고 전월말 기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고된 시점 이후에 우리가 자체 고용을 하면 안 되고요. 공고하기 전에 이미 전월 말로 우리에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되고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이미 공고 전월 말에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예비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신청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해야 이 심사를 받고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급 근로자, 자체 고용 근로자가 1인 이상 없으신 경우에는 참여 제외가 되시고 과거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되신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상관없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크게 기부라든지 지역사회 공헌 활동까지 포함되도록 유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몇 명을 고용하고 싶고 그 안에서 취약계층 고용을 하겠다라고 취약계층 고용기획 비율을 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최소 30%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을 배정받는다라고 하면 30% 0.3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무조건 한 명을 취약계층을 고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을 내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가 제외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공고 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 그리고 고용 유지 조치, 고용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제외됩니다. 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보전, 급여 보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고용할 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승인받고 그 승인받은 계획 인원에 대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그 신규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될 급여에 대해서 보전을 할 건데요. 그 앞으로 보전된 신규 인원을 예측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고용하고 있던 사람을 고용 조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에 발현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 우리가 우리 내부에 이미 있던 취업 규칙에 그리고 인사 규정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귀책 사유에 대해서 내부 절차를 거친 징계, 그리고 우리 내부 규약에 따라서 이러한 귀책 사유의 경우에는 해고한다라고 따른 징계 해고, 그리고 자진 퇴사, 그리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자진 퇴사하신 경우에도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하신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되지 않겠죠. 예비사회적 기업은 3년 이내 2년,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이내 3년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 요양 사업을 하면서 플러스 다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기존에 이미 국가재정 지원 사업을 받는 바우처라든지 수가를 받는 장기 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이미 재정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이 아닌 유로 사업에 해당하는 투입 인력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일회성 사업이 주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관련해서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신 경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은 참여 제외가 됩니다. 네, 일자리 창출 사업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근로자, 이미 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때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아서 활동하고 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에 우리 회사에 고용보험으로 가입돼 있던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시면 그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업, 그리고 한 번도 받지 못하신 기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신규 공고가 뜨면 2022년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신규를 공고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데 올해는 5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면요,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심사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약정을 체결하시면 그 순간부터 1년까지 1년을 기간으로 약정을 체결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기 한 3개월, 6개월 이전 시점에서 서울시청에서 재심사라는 공고를 냅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인원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1년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는 의미인데요. 1년을 받고 계속 지원 2년차부터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심사 공고가 나면 공고에 참여해서 재심사를 받으신 후에 승인을 받으셔야만 연장해서 2년차, 3년차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참여 근로자 인건비에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 개시로부터 12개월, 1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50인 이하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됐고요. 현재는 15년 훌쩍 넘었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사실은 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는 기업도 많았고요. 제조업도 많고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서 그 50인 이하라고 설계되어 있고 수십 명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서울을 제외한 타 권역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증사회적 기업이 전체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봉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인 이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10인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배정하는 인원이라든지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원 TO를 배정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면 심사 그리고 대면 심사 등을 통해서 심사위원회, 서울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신청한 그 인원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배정 인원을 최종 결정하면 배정받은 인원, 우리가 계획해서 낸 신청 인원 대비해서 배정 인원이 결정되고요. 우리가 3명을 신청했지만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2명을 신청했다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을 신청했지만 1명을 배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앞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심사가 된다라고 하면 약정 체결은 자치구에서 진행합니다. 구청을 말하고요. 구청 담당 주무관과 약정 체결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참여 근로자 채용 계획, 앞으로 몇 명을 언제까지 채용할 건지, 어떤 업무 할 것인지, 근로 조건과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약정 체결하시면서 구청에 내시면 구청이 이제부터는 그 참여자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이 인원에 대한 참여자 관리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 수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증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더 기여하고 확산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계획과 사업계획을 내실 때 단순히 우리가 사업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뭐 2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사업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더 확산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데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가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선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 인원 대비해서 이제 배정 인원이 조정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배정 인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 주셔야 하고요. 단 일자리 제공형은 우리의 사회적 목적 자체가, 그리고 인증 요건 자체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를 이미 충족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배정 인원의 몇 프로요? 5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해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상태에서 약정 체결이 될 거고요.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이 취약계층을 먼저 고용하셔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연차에 따라서 사업비 지급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 모두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1, 2년차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50%,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수준의 70%를 지원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는 40% 지원, 취약계층 근로자는 60%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예시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채용을 할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나 다 우리가 채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 제한자라고 하는데 그 참여 제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가장 먼저 대표자 본인, 그리고 우리가 등기되어 있던 등기 임원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친족관계라고 하면 각 대표자나 등기 임원님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그리고 요렇게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근로자 말고 대표자의 형제 자매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직계 존비속까지 참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신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인데, 여기에서 다른 직업을 주 30시간 이상 타 사업장에 고용 가입되어 있고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급여 받으시는 경우를 다른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고용계약을 너무 적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거나 월로 따졌을 때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신규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국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셔서 그 사람 이름으로 약정 체결되고 저희가 그 사람 앞으로 급여를 주게 되는 그 금액을 받는 사업을 받으신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이 동일한 사업에 여러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이게 바로 기존 근로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신규 고용이 해당이 대상이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우리 기업 또는 관련 기업,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자를 저희가 다시 고용해서 지원 받으실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것,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기업과 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되신 이후에 이 참여 제한자는 구청 주무관님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청 주무관님과 함께 사전에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외적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근로자로 처음 채용했던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 흔히 저희가 말하는 재심사인 거죠. 그래서 신규로 한번 받으시고 연장을 할 때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받고 있는 근로자여도 재심사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예를 들면 5월에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 사업이 뜰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고가 난 다음에 공고일 이후입니다. 공고가 나면 우리가 선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뭐 1명 정도 배정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전에 공고일 이후에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람까지는 저희가 참여 인력으로 넣으실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고일 이후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신규 채용했는데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 신규 채용은 저희가 그냥 자부담해서 계속 고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전에 공고일 이후에 우리가 약정 체결하기 전 그 사이에 급여까지 소급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 후에 선정되고 약정 체결한 그 이후부터 구청에서 승인을 받은 그 순간부터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 그 이전에 아무리 공고일 이후에 신규 채용자라고 하더라도 소급돼서 급여를 지원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관련돼서 주 15시간 미만이셨지만 취약계층인 경우, 그리고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근로자라든지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0년에 참여했던 사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신규 참여자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해당 내용은 예외적으로 전환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 고용으로 우리가 채용할 거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공고 나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참여 근로자를 확정받고 승인받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각 해당 자치구의 담당 주무관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관에게 참여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고 참여 근로자를 확정 승인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채용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실 3일 전까지는 내주셔야 하고요. 이때 취약계층 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 그리고 인증받으실 때 확인했던 취약계층 범위 있으시잖아요. 그 취약계층 범위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취약계층 범위가 궁금하시면 구청이나 신나는 조합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개시해서 고용을 시작했는데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자진 퇴사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추가 채용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사유 발생할 때 수시로 구청에 제출하시면서 승인을 받으시고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 체결은 했는데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원금은 그 구청에서 승인받은 시점부터 지원받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공고일 이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예상해서 선투자의 개념으로 공고일 이후에 고용했지만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승인 시점 이후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승인돼서 약정 체결도 했고 그 이후에 승인 없이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첫 임금 지급일 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참여 근로자로 승인 가능하고 지원은 역시 동일하게 승인 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참여 예정자 명단을 내게 되면
참여 제한자가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참여 제한자 여기를 검토한 다음에 별 이상이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개실 전일까지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 승인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근로개시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하기로 확정된 경우에 이 지원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3개월 때까지는 우리가 배정 인원의 50% 이상을 무조건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이셔야 하고 이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채용 인원은 기존 인원의 기본적으로 30%를 무조건 채용하셔야겠고 일자리 제공형은 50%겠죠. 이렇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서 배정 인원의 50%를 3개월 이내에 채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바로 약정이 해지됩니다.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이 해지되니까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취약계층부터 배정 인원의 50% 이상을 채워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시를 하고 무사히 배정 인원의 50%를 그리고 취약계층 우선해서 고용했는데도 기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이제 배정 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수만 확정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 그 사람의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원래 배정받은 인원 그대로 채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적으로 뭐 1명이나 2명 정도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취약계층 인원은 몇 명이 될까요? 1명인 경우에도 30%, 그리고 2명인 경우에도 30%라고 한다면 똑같이 취약계층 1명을 필수로 고용해야 하고요. 먼저 배정 인원의 50%면서 50%도 1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 인원의 50%면서 취약계층 우선 채용인 거면 우리가 한두 명을 배정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3개월 이내에 고용을 해주셔야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를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명까지 받으신 경우에도 30% 그리고 50% 3명의 만약에 일자리 제공형으로서 인증 지정 받으신 경우에 일자리 지원 사업 받으신 경우에는 4명까지 가더라도 2명이 계속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고용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한두 명 배정받는다고 하면 30% 50%가 무조건 1명이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승인됐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정받았을 때 우리가 주고자 하는 직무 그리고 우리가 역할을 기대하는 그 바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처음 받으시는 경우에는 신규인 거고요. 한 번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기간 1년차 종료 한 3달 전부터 재심사를 어디서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언제 공고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셨다가 이거를 자치구나 신나는 조합에서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뭐 개별로 이메일링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서울시에서 고시공고 메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고가 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올해는 재심사가 2번 있을 예정입니다. 신규가 여러 번 시기를 달리해서 공고가 났기 때문에 1차 재심사 공고는 아마 2월에 예정하고 있고요. 2차 재심사 공고는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정 체결일이 6월에 끝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1차, 그러니까 2월에 재심사가 있겠다라고 예정하시면 되겠고요. 10월이나
8월에 약정 만료가 되시는 경우에는 5월에 재심사 공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감안하셔서 재심사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사는 한 번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신규로 참여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년씩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제외는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참여제외 대상 기업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지원기관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셨다라고 하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없고요. 한 번 받았지만 직전 연도에 사업보고를 제출하지 않으신 기업은 재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했는데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중간에 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번 재심사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약정 해지된 경우 같은 경우에 재심사가 아니라 다시 신규 사업 공모 다음 차수를 기다려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심사를 받으실 때 지원 인원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희가 한 명을 받고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한 명을 계속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못 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3명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원, 감원, 2명일 경우에 1명으로, 3명일 경우에 1명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 감원, 증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명을 받고 있었든지 간에 올해 우리가 이 사업을 다시 확장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이 더 있다라고 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증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수익 창출 가능성, 그리고 인원이 과다 투입 이렇게 2명을 배정했었는데 사업을 한번 해서 신청을 다시 받아보니까 1명만 해도 될 것이라고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증원할 수 있고 신청도 증원해서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하실 때 두루누리 참여 기업은 중복기업 관련돼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중복 지원금액 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하는 그 한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 가치와 고용 성과, 그리고 우리 사업 내용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업 주체로서 견실하게 매출 구조 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요. 우리 혁신도 어떻게 노력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공고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직 공고 이전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이긴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고가 서울시에서 공고 나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면 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런데 큰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 특히 취약계층을 기존에 이미 얼마나 고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SVI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업 활동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할 때 정관사항에 넣으신 사회적 목적 재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다 점수화돼서 채점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체 근로자, 우리 유급 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분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정받은 근로자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협업하면서 영향 미치면서 하고 있는지, 고정매출처는 있는지, 공공구매 연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 사업 자체 내용의 우수성, 사업 계획이 충실하고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동종업종 대비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기존에 인증, 지정받은 사회적 가치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사회 가치를 확산하고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품 서비스 혁신 노력도, 그리고 조직 운영 노력도, 혁신 제품 개발 노력도 등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기존 사업도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그 기존에 충실하게 이행되는 사업의 결과로 사회적 가치도 확산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새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을 냈고 한 명이 필요하겠구나, 두 명이 필요하겠구나를 계획으로 판단해서 배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심사도 신규 심사와 비슷한데 조금 일부 지표가 다른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경영공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경영공시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참여 자격과 참여 제외 대상은 유사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자체 고용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예비 인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참여 제외 대상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동일하니까 앞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 인력에 대해서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고용이라는 점은 양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신규 공고가 나면 심사를 받고 약정 체결한 이후에 1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해서 지원합니다. 12개월 단위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월 200만 원 한도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역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저희 세부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경력 요건, 자격 요건, 학력 요건 중 하나만 만족을 하는 경우에 전문 인력으로 확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최대 인원이 인증 경우에는 2명, 단 유급근로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이죠. 보통 2명으로 보시면 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1명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1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 지원 기간도 마찬가지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사회적 기업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분야별 3년입니다. 분야별 3년이지만 최대 2명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받았다라고 하면 2026년까지 5년 이내에 3년을 받으시는 거겠고요. 전문 인력은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아니면 공고가 안 나서 2023년부터 받으셨다라고 하면 2027년까지 5년 이내에 3년. 근데 1년씩 약정을 하니까 3번인 거죠. 일자리 창출 경우에도 1년씩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증은 5년 이내에 3년, 지정은 3년 이내 2년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라고 있는데요.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역시 최대 지원 인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한 분야의 최대 지원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 대해서 지원은 불가합니다. 전문 분야라고 해서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를 참고하실 수 있고 기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하시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시고 기타란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있는데요. 전문 인력 확인도 사실은 자치구청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선정되시면 자치구와 대상자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고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경력 요건, 자격 요건, 학력 요건이 있는데요. 이 세부 요건이 더 궁금하신 경우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그 경력 요건, 자격 요건, 학력 요건의 급에 따라서 200만 원 한도로,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도가 월 200만 원, 월 25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자부담이 1차 년도에 10%, 2차 년도 20%, 인증사회적 기업은 점점 더 20%에서 50%까지 늘어나는 구조인데 참여 인력 급여가 예를 들면 월 250만 원이라고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우리가 예비 1년 차로 참여해서 10%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25만 원은 자부담이겠죠? 그리고 225만 원에 대한 것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0만 원 한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자체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200만 원 한도인 사람을 급여를 250만 원을 책정했다라고 하면 자부담 25만 원을 제외하고 225만 원을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또 추가로 25만 원은 또 우리 기업에서 자부담 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220만 원을 뭐 예를 들면 근로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20만 원은 자부담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 하실 텐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도를 꽉 채워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급여액이 아니라 한도액이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이고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제한자가 똑같이 동일한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대표자님, 관련된 가족분, 등기 임원분 당연히 안 되시고요. 다른 직업 있으신 분 안 되시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 안 되시고 우리 기업의 등기 임원 그리고 우리 회원, 주주 조합원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참여가 승인이 되면 자치구로부터 참여 예정자 확정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시면 고용 이전에 신규잖아요. 신규 고용 이전에 자치구에 참여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원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 인력 채용하셔야 되고요.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정 해지되고요. 다시 신청하실 수 없고 다시 사람을 뽑을 수 없고요. 신규 공고가 나면 그때 재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십니다. 만약에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다르게 우리가 승인받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야라든지 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자치구에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분야랑 동일한 분야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그리고 별도 분야에 할 경우에 그리고 대체 근로자를 할 경우에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분야와 지원기관으로 원칙을 하되 만약에
새로운 분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할 경우는 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재약정하시되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약정 종료일까지만 하되 재계약을 하셔서 약정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분야나 인력이 달라지는 경우엔 재약정을 하셔야 한다. 염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채용 관련해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리고 관련된 경우에 그 기간에 한해서 대체 채용하실 수 있는데 사전에 주무관과 확인하셔가지고 자치구에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고요. 세 번째 사업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전월말 기준 자체 고용 근로자 1명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유의하실 사항은 추가로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법인이신 상태에서 같이 이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동일한데 저희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인 서울시 혁신형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신청만 하시더라도 당일연도 서울시 혁신형 사업에 신청을 불가하시다. 역으로 서울시 혁신형 사업을 신청하신 경우에도 사업개발비 중복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시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하나를 자체 취소 처리하게 된다라고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브랜드, 로고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는 R&D 비용, 홍보 마케팅 관련 부가 서비스 개발 비용,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랑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관련 시장 수요 조사, 시제품 제작비, 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시제품 개발 비용으로 봐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기획 개발해보는 비용들, 그리고 우리의 품질 개선비, 피커 출원 인증 취득비,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홈페이지 없던 경우에 신규 개발한 경우, 그리고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비는 지정기간 내 2년, 인증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에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최대 1년까지만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받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연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인정서라든지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대상에 확인이 되십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3억 원이라고 하는 게 최대 지원 기관 포함된, 예를 들면 인증은 5년 이내 3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최대 지원 기관 한도, 지원 기관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도가 또 그러니까 총 금액인 거고요. 연간 지원 한도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연간 5천만 원 이내가 한도이고 인증의 경우에는 연간 1억 원까지 한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도이신 거고요. 실제로 신청 금액 대비해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액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은 1년, 예비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배정받는다라고 하면 1회차 처음 받으시면 500만 원이 자부담일 텐데 반드시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넣으시고 자부담 금액을 먼저 사용하셔야 하고요. 남더라도 자부담이 남는 게 아니라 지원 금액이 남아서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사업, 홈페이지 개발사업, 브랜딩 개발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1,000만 원씩 한다라고 하면 각각 자부담 비율이 100만 원씩 각각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세부 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 비율을 유지해서
가 지출하고 계획하고 승인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 누적해서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최초 한 번 처음에는 10%,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20%,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30%.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최대 5번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고 치면 그때부터는 자부담률이 30%로 고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실 것은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는 다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가 보조금만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의하실 때 신청을 1억 원이라고 하셨을 경우를 보신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증빙하셔야 될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천만 원일 테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억이고 1억을 전체 한도로 받으실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1억 1천만 원으로 내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1천만 원, 그 중에 보조금이 사업비가 1억일 텐데 그 중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을 1.1억으로 내시는 경우에는 실제 보조금은 9천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의하실 것은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셔야 한다. 이거는 한도이다. 부가가치세와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운영하시는 경우에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인 공동상표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3개소 이상 신청하신 경우에는 연간 3억 원 한도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도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당연히 불가하고요. 퇴직 적립금과 근로자 복지 비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든지 단순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단순 관리 시스템은 불가하고, 그리고 시설 장비 자본제를 통해서 우리 자금, 자본, 자산 취득성 물품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구입하는 거, 기자재 구입, 시설 구입, 기계 장비 설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일부 우리가 해당 사업 기간에만 빌려서 하는 자본제 리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용품, 공과금, 임차료, 관리운영비, 회의비, 식비 이런 것들 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업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 개발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명칭이 사업 개발비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개발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제조하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도 지원되지 않으나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양산 제품에 대한 재료비는 안 되는데 우리가 새로 개발해보고자 하는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 재료비 정도는 신청하실 수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 소송 대리 비용 당연히 진행이 안 되고요. 보험료, 기부금, 대출 이자, 각종 세금은 사업개발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 기존에 관련돼서 민간이나 국가 자격증으로 그리고 민간 훈련 자격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사업개발에 관련 없는 것, 그리고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승인이 되면 각 승인된 이후에 자치구랑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봐서 제한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대표님 그리고 등기 임원에 관련되신 거래처와는 거래하실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특성상 사업개발비 경우에는 써서 없애는 건데 자체 수행을 하는 경우 안 되고 내부 임직원이 수행하는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운영비로 우리가 수익으로 할 수 있겠다. 이 돈은 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외부의 자에게 용역 수행하도록 해서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계약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업체를 통해서 외주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수행 사업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심사 기준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건지, 필요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현실적인 자원, 능력, 역량 등을 활용하고요. 이게 필요하고 실제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게 딱히 성장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성장 가능성도 같이 보고요. 이 제품 자체가 기존 시장에 없던 건지, 제품이 혁신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도 좋고 필요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이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30점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사회적 기업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월말 기준 자체 근로자 1명 이상, 이제 외우시겠죠? 전월말 기준 자체 고용,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받는 사람 아니고 우리 돈을 내서 고용한 자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참여 제외 대상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여 지원 제외 대상도 동일합니다. 대표님, 등기 임원님, 그리고 배우자님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이런 사람들도 제외에 해당합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당 50명까지입니다. 50명까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주 40시간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신청을 하시고 선정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인증받은 다음 월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만 공고가 나야 되죠. 그래서 공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선정이 되셔야 하고요. 받은 다음 달부터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달로부터 5년 이내 4년까지 지원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참여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나오는 사업주 부담금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지원 사업 업무 지침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진흥원에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나는저 홈페이지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재정지원 사업 업무 지침을 올려서 배포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별도의 다운받아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는 한편, 특히 재정 지원을 받으시는 곳들은 더 집중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시는데요. 재정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보고의 의무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연 2회, 4월과 10월 사업 보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시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월 달에 사업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지자체와 연결고리가 있든지 없든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이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나 인증 취소가 될 수 있고, 가장 크게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가장 가깝게는 재정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으시려면 예비는 1년에 1번, 인증은 연에 2번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 결과를 보고하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사회적 목적 재투자 현황, 우리의 매출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 우리의 요건에 따른 실현 결과, 그리고 정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시게 되겠고요. 이거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고용관서에서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을 내리게 되고요.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엔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요. 지방고용관서에서 그리고 각 부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문회라든지 지송취소, 인증취소 청문회 관련된 내용 절차를 열어서 취소 통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업보고를 잘 진행하지 않으시거나 또 사업보고를 잘 하더라도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되시면 지자체와 고용관서의 합동점검, 불시점검, 일상점검의 일상적인 점검의 대상이 되셔서 구청이나 그리고 지자체, 고용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항상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고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들을 다 준수하셔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인증 취소, 지정 취소, 지정서, 인증서 반납의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다른 권역에서도 위 4가지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혁신형 지원 사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 선정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서울시에서 별도 공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혁신형 사업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과 중복이 불가능하고요. 요지는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혁신적으로 사업 모델을 새로 발굴하고 싶으신 경우에 예비사회적 기업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해서 기업별 1억 그리고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관련돼서 서울시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우수하게 잘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 사회적 기업 대상,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대상으로 해서 3년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1,500만 원 3년 지원하고 관련된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에서만 진행하는 별도 특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초경영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 관련돼서 공공시장 진출, 인사 관련 규정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회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기초적으로 우리 사업을 세팅할 때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한 3회 정도 한도로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이제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연계해드려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애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이 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1억 원 이내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연이율 3% 이내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내부 임직원 교육을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강사비를 지원해드리는 경우 사업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신청하시고 사전에 승인 받으신 경우에 강사비를 지원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전국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상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각각 일자리 창출 분야, 사회혁신 분야, 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기업당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11월, 10월에 공고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저희 신나는 조합에게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 사업과 신나는 조합의 간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년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이 5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신나는 조합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올해 공고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가 뜬 시점에서 현재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공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한 공고문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권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권역, 제주 권역 같은 경우, 강원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고하는 공고문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저희 메일 주소로 확인해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02-365-0330 내선번호 2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한 사항을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응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